자, 이제 2018년 590채 헌법 해설 강의입니다. 자,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다라고 했죠.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뭘 아셔야 될까요? 헌법 조문 문제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헌법 조문 문제. 자,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거부가 국제 간수법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다. 여기 2018년이죠. 그 판례가 이 시험 기출 나오고 나온 거거든요. 근데 뭐 이거는 꼭 뭐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국제 간수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. 어느 나라는 인정하고 어느 나라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지문이 지금도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국제간수법은 여러분들 제노사이드, 집단학살 금지라든지,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도 누구나 당연한 것인데 이런 논란되는 것들은 당연히 국제간수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. 그죠? 자,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판례 나오기 전 기출이니까 더 당연히 이 지문이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, 지금도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2번 아시죠? 조약도 당연히 헌재가 심사할 수 있어요. 그 다음 3번이 되게 중요 지문이죠. 아이고요. 3번이 되게 중요 지문이다. 아시잖아요.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할 수 있다니까요. 우리는. 이게 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4번 국민의 심의 거쳐야 되겠죠. 그죠? 자, 2번 갑니다. 교육 관련 기본권. 이거 너무 쉽다. 헌법은 여러분들 뭐만 나왔어? 초등만 나왔지. 헌법에 중등교육 안 나온 거 A급이죠. 하야 하. 이것도 그죠? 하. 그 다음에 2번 갈까요? 제가 이 얘기 드렸어. 학교 운영에는 의무로 설치해도 합헌, 그 다음 뭐다? 뭐 예를 들어서 임의로 설치해도 합헌이다. 그러니까 뭐 자율성을 심하게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, 뭐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저래 보통 합헌이라고 해요. 그죠? 그러니까 운영일을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된다. 크게 문제 안 된다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. 학교용지 부담금 여러분들 뭐 봐야 되지? 개발 사업이냐,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부담하는 거냐,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하는 거냐, 이게 문제가 되는데,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꼭 주체를 가지고 내는 건 아니었는데, 이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가 위반되는 건 아니다. 내야죠. 학교가 더 들어가니까 이익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.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자를 우리가 수호권이라고 한다. 근데 이런 수호권이라는 게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,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게 위임된 것이다. 이건 그냥 뭐 일반 문장이에요.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. 문제가 너무 쉬워요. 나머지 지문들이 좀 까다로운 거 있는데, 나머지 지문들도 뭐 읽어봐서 못 알아. 그러니까 생소해. 처음 봤어.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. 1번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2, 3, 4 지문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아닌 것 같아요. 3번 재산권. 이것도 너무 쉽다. 재산권은 당연히 제한할 수 있죠.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지. 헌법 조문 외웠니 안 외웠니 라는 걸 묻는 거네. 이것도 되게 쉬운 거고요. 그 다음 토지라는 게 되게 사회적 연관성이 큰 거니까 공동체 이익이 강하게 관철될 필요가 있다. 재산권은 공법상 사법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. 10조 학급입니다. 4번이네요. 이거는 2018년이니까 법 개정 전이에요. 현재는 18세인데 문제는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완전히 뭐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. 왜? 우리 헌재는 합헌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19세였죠. 그러니까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니었어요. 헌재는 계속 나이를 몇 살로 할 거냐, 이거는 입법자가 알아서 해라. 그래서 계속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21년도 22년도 기출이라고 해도 이건 틀린 지문이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이건 여전히 쓰일 수 있다. 법이 개정돼도 여전히 쓰일 수 있다. 즉 합헌이었는데 뭐예요? 법이 개정된 것이다. 이렇게 봐야지 위헌에 따라서 개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, 다시 선거 연령이 19, 20에서 19, 19에서 18로 바뀌고 있어요. 이게 헌재가 위헌해서 한 거예요? 아니야. 합헌했는데 뭐예요? 바뀐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1번은 지금도 틀렸다. 즉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. 여전히 틀린 지문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. 2번입니다. 비례대표제가 있나요? 네, 당연하죠. 비례대표는 당연히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습니다. 그 다음 3번이죠. 대통령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? 40세지 40세.
최근에 여러분들 이준석 뭐 대통령 돼야 되니 어쩌니 막 말이 있잖아. 걔가 나이가 40이 안 되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죠. 그죠? 즉 25세 아니에요. 대통령은 40세입니다. 그죠? 그다음 4번은 너무 어려워. 4번은 너무 어렵습니다.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요. 우리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 100분의 3이거든요. 근데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. 지방에는 뭐예요? 100분의 5예요. 그래서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5. 국회를 집어넣든가 이래야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번 지문이 좀 많이 어렵네요. 근데 정답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답 이제 우리가 난이도 정할 때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정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어렵네. 선거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중상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은 통치 구조가 없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난이도 높은 게 아마 이 선거일 거예요. 선거 또는 정당. 그 강의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정당 선거제도 이러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. 원래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국회 막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. 헌재 장난 아닙니다. 정말 지옥문 열린다 이럴 정도로 어려워요. 근데 우린 그런 게 빠졌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뭐다? 정당 선거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죠? 자, 지금 우리가 기초 단계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다? 책에다가 추가해 놓읍시다. 그죠? 자, 다시 국회는 비례대표의 부분이 100분의 3 이건 어디나 있어요. 그죠? 근데 옆에다가 뭐다? 이런 것도 있다. 지방은 100분의 5. 자주 나오진 않아요.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해 놓자는 거죠. 지방은 의석 배분할 때 100분의 5입니다. 그죠? 자, 체크해 두시고요. 약간 난이도 있습니다. 5번 영장제도 내에 당연히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지. 그 다음 이것도 다 알죠. 장기 3년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사후영장 할 수 있다. 그 다음 영장주의는 여러분들 인신구속의 최고 권한은 법관에게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발부할 때 그 다음 지속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다 법관이 하는 거죠. 그래서 지속 여부는 관련이 없다. 말이 안 되지. 그럼 지속 여부는 누가 결정해? 당연히 법관이 결정하죠. 그죠?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. 4번도 중요 질문이죠. 우리 공판 단계에서 검사 신청 없어도 직권영장 발부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4번도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다. 글쎄요. 이것도 중하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난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6번입니다. 전문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.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.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죠. 진짜 중요하죠. 8차에 걸쳐 개정된 걸 얼마나 얘기했어요. 근데 나 이거 처음 봤네 이런 문제. 7월 17일이라고 내는 것마저도 1947년 48년을 꼬는 경우는 나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. 이걸 맞췄을까? 우리나라 공공헌법이 1948년이거든요. 글쎄 여러분들이 헌정사를 알면 맞췄을 것 같아요. 52년, 54년 이렇게 개정되잖아요. 자꾸 문제를 풀면서 헌정사 MP 파일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글쎄요 저는 중하급 되게 쉬웠는데 이거 모르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. 근데 우리나라 공공법 1948년인 건 글쎄 여러분들 그 국사도 이거 하지 않나요? 한능검?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? 중학급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 문제입니다. 국적법이죠.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어. 그러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에 있으면 속지주의라고 얘기했죠. 우리 여러 번 봤네요. 자, 2번입니다. 2번 중요하네.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 될 헌법상 권리가 있어요. 근데 외국인은 한국 사람이 될 헌법상 권리 없습니다. 이 지문도 되게 중요 지문입니다. 3번 볼게요. 3번도 몇 번 나왔는데요. 여러분 국가가 생기면 국민이 있고 국가가 사라지면 국민은 없는 거예요. 국가가 사라졌는데 국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? 그 나라 사람을 국민이라고 그러잖아. 근데 그 나라가 없어. 어떻게 국민이 있을 수가 있나? 이건 불가능하지. 그러니까 국적이라는 건 국적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국적법에 의해서 국민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야. 국가가 있으면 국민이 생기는 것이고 국가가 없으면 국민은 사라지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국적법은 뭐다? 요건들. 국민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이런 요건들을 구비한 거지 근본적인 건 뭐다? 국가예요. 국가의 생성과 소멸이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. 그죠? 자, 네 번째 자진하여 나 한국 싫은데 그럼 뭐다? 너도 나가.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. 그죠? 자, 글쎄요 3번 지문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역시 저는 이거 중하급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8번 언론 출판입니다. 너무 쉬워요. 사업 광고도 당연히 뭐다? 언론 출판에도 직업에도 들어갑니다. 이거 조금 어려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? 상업 광고는 여러분들 예술에선 보호하지 않아요. 왜요?
예술은 여러분들 자기 목적적인데 상업 광고라는 건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. 그러니까 상업 광고는 예술에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. 자, 2번.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. 내가 알려고 하는데 방해하지 마. 청구권적 성질. 보여줘. 두 가지를 다 공유하겠죠. 그죠? 그 다음 3번입니다. 음란은 우리가 보호 영역에도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음란이 뭔지는 이미 판례가 많이 얘기를 했죠. 근데 조속이라는 거, 이것까지 금지한다는 건 위헌이다 라고 판례가 얘기했었죠. 그죠?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. 음란, 그 다음 조속.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음란물을 발간했다고 해서 출판사 등록 취소시켜버렸잖아요. 그래서 언론 출판을 침해했다라고 했던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여러분들 중요 지문이나 꼭 맞춰야 돼요. 우리 반론 보도하고 정정 보도를 구분해야 되죠. 정정 보도는 허위를 전제로 해요. 근데 반론 보도는 진실인지 허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4번에 보면 진실한 것 때문에 하는 사람 반론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따지지 않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틀렸다. 이렇게 봐야 돼. 그러니까 진실한 건 할 수 없다? 다시 반론 보도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는다니까요. 그러니까 아니 진실하든 해도 돼. 거짓이어도 해도 돼. 그러니까 진실한 거 안 돼? 틀렸다.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정정 보도는요. 허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반론 보도가 아니라 정정 보도 넣으면 맞습니다. 다시 한번 중요 질문. 반론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따지질 않아.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. 무조건. 근데 정정 보도는 진실이면 못해. 거짓일 때만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건 정정 보도하면 맞겠지만 반론 보도하면 틀린다는 거죠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도 중학급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9번입니다. 이것도 맨날 나오대. 여러분들 공무원은 근로상권이고 이 방산업체는 단체 행동만 얘기하죠. 근데 뭐 단결권 냈다가 단체 교섭권 냈다가 그죠? 당연히 틀려요. 그죠? 너무 쉬워. 이것도 학급이야. 헌법 조문만 외워도 맞추겠다.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. 최근에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. 6개월 월급 근로자는 뭐다? 이거 해고 해줘야 돼. 아니면 위헌. 근데 비교 판례가 뭐지? 3개월은 합헌이라는 판례도 있죠. 3개월은 안 해줘도 돼요. 이거 합헌입니다. 이런 게 있습니다. 4번 헌법에는 여자, 연소자는 특별히 보호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. 4번 근로의 권리가 직장을 계속 존속시켜달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. 학급이에요. 이것도 쉽습니다. 자, 10번입니다. 정당입니다. 정당의 설립과 자유도 기본권입니다. 그 다음 이건 좀 어려운데요. 우리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 엄격 비례심사 들어가요.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면 엄격 비례심사 들어갑니다. 그 다음 3번입니다.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소속 국회의원 제명할 때는요. 여러분들 뭐 안 돼요? 기본적으로 대리인, 그 다음에 서면 이런 걸로 안 되고 그 다음 이게 특이하다고 그랬죠. 2분의 1이 찬성하면 돼요.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하느냐? 이 사람은 정당에서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국회의원에서 잘리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해준다. 여러분들 우리가 안 배우지만 국회에서는 제명할 수 있거든요. 국회에서 제명당하면 그 사람 국회의원에서 끝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책에 있을 겁니다.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다. 그 다음 4번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되면 그건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정당이 유력 정치인이 있죠. 이 사람이 활동하면 그건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에 이석기 씨 있죠. 이분의 활동이 이제 통진당을 해체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일반 문장으로 4번은 보시면 돼요. 요건 제가 볼 때 한 중상급 정도 되겠는데 왜냐면 2번하고 3번이 좀 까다롭다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2번, 3번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합시다. 근데 이제 확실히 보니까 좀 그렇네요. 제가 풀어봐도 기본권 나오는 문제는 되게 쉽고요. 근데 정당, 선거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자, 계속 갑시다. 평등권이네. 이것도 쉽네. 자, 평등권 심사를 원격으로 할 거냐 완화로 갈 거냐 이거는 입법 형성권에 따라 좀 달라진다. 2번
여자는 연소자는 고용에서 좀 더 고려하라는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죠. 그 다음 3번 이것도 너무 쉬운 게 인종이 어디 있습니까? 인종 없어요. 우리 그 헌법에는. 즉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 이렇게 딱 3개만 돼 있죠. 그죠?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. 조문 문제 외우라는 거죠. 조문 암기하셔야 돼요. 자, 사회적 신분,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.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학급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우리 2018년도 끝났네요.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개념을 풀다 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. 조문, 그 다음 뭐다? 헌정사, 이런 거 진짜 외워야 되겠구나.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게 뭐다? 선거, 정당 이렇게 제도 보장 쪽 들어가면,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참정권 라인이죠. 여기 문제 어렵네.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까? 나중에 그런 문제는 좀 더 깊게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, 그죠? 2017년에 이제 행시에 처음으로 헌법이 도입됐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 헌법 행시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